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런 환경도 되게 낯서네요. 네. 여하튼, 시험은 괜찮다는 분도 있고, 가장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첫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언제부터 급격하게 변하냐면, 문제가, 그러니까 17년에서 한번 변했고, 그러니까 17년에서 18년 넘어가는 사이에서 18년에서 19년 넘어가는 사이에서 여기에서 무엇이 출제됐냐면 다 찾아 쓰시오. 그리고 다 단답식. 아주 쉬워요. 이게 됐었잖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네, 18년, 19년이. 아니다. 네, 맞죠. 그러다가 컷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심지어 컷이 90점을 때린 지역까지 생기면서, 그러니까 90점이 컷이 딱 넘는 순간 이거는 출제에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더 이상 변별력이 사라졌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쇄도하니까 출제위원진을 완전히 대거 교체를 하죠. 대거 교체를 하면서 두 번째 들어갔던 교수님들이 19추 교수님들이 가서 파격적으로 냈었던 게 B형 서술형들이죠. 뭘 나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블루베리도 쉬운 거였고, 윤상이도 이랬고, 이랬었는데,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었던 것들이고, 근데 그분들이 다시 20년도에 가서 문제를 내는데, 그분들의 생각을 좀 더 되짚어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생각들인 거죠. 물론 그 생각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고력을 키워주자.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라 제 생각이 아니라, 사고력을 키우자. 단답이 아니라 이것들을 그러니까 단계가 딱 있어서 그 단계를 딱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계를 내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그러니까 뭔가 딱 암기식으로 낸다는 걸 되게 꺼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렇게 서술하는 문제가 좋은 문제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계신 것들이죠. 네, 스스로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A형에 있는 문제들이 요런 문제들이 나왔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과연 이게 신뢰성 있게 채점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채점이 명확할 것인가? 그리고 예언 타당도? 그럼 이걸 잘하면 좋은 교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게 과연 사고력하고 연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시험이 양쪽이거든요. 단답으로 냈을 때 굉장히 명확해지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불명확해지면서 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이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것들인데, 여하튼 제가 생각했던 중요한 문제들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외에서 벗어나진 않고 유머 감각 하나는 조금 너무 심하게 들어갔고 저는 논리성은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위 범주로 내려갈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처음 내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사상을 2년 내내 포기할 줄은 몰랐어요. 그건 좀 반칙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상 교수님들이 많이 퇴임하셨는데 이제 사상 교수님이 없나? 섭외할 분들이? 사상 교수님이 최근에 광로희 교수님도 퇴임하시고 김규수 교수님도 퇴임하시고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사상을. 다 없나 봐요. 제가 처음에 드린 진도별 답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개론서 순서대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 교육과정 답안 및 해설. 여기 보시면, 사상을 아예 안 냈고, 이게 합격 전략 설명 때문에 교체를 해야겠네요. 안 냈고, 이제 19년이 진짜 딱 그 균형의 원리를 지킨 해였고, 여기서 지금 안 냈고, 그 다음에 발달해서 한 살짝 냈고, 과학이랑 섞어서. 이번에 과학이 제일 안 나왔죠. 지난번에 과학을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을 했나? 네. 균형을 맞추려고. 네. 과학이 2문제나 있었잖아요. 19년 추시에. 2개 있었는데 이번에는 발달에 묻혀서 고작 태도랑 기술 하나 물어보고 끝났잖아요. 걔도 그거 추론하기조차도 예전에 냈던 문제 그냥 반복하면서 내기 싫은데 낼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그 다음에 놀이에서 무려 10점이라는 점수가 최초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놀이 가지고 2문제 큰 문제가 나온 게. 그리고 교사 안 나오고 부모 바움리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가가 또 2문제가 이렇게 큼직하게 나온 게 또 처음이죠.
10점. 이렇게 나온 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상이라 된다. 개론에서는 보통 총 문제수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25점 정도 나오거든요. 25점에, 그러니까 5문제 정도가 개론에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개론에서 5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개론과 강론의 어떤 밸런스는 맞췄는데 그 개론 내에서의 밸런스가 깨졌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놀이가 2문제 땅, 평가 2문제 땅 이러면서 몇 개를 포기하고. 근데 사상은 사실은 유아교육의 뿌리인데 이게 왜 유아교육을 하느냐에 대한, 그래서 늘 선생님들 강론서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사상이 나오는 게 왜 우리가 유아교육을 하는지 알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사상을 이렇게 내년에 꼭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신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쭉 내려가 보면 신체가 하나, 기본적으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안전 하나. 이건 그냥 원칙을 지켰어요. 5개, 그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간만에 15점을 회복하셨어요. 그죠? 10, 15, 15 다시.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영역들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 그러니까 19년 추시 때 많이 나온 영역들이 이번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회가 바음린드랑 꺾이면서 원래 사회가 2문제 나와야 되거든요. 네. 신체에서 2문제, 신체 건강 안전에서 2문제, 의사에서 2문제, 사회에서 2문제, 음악미술 2문제, 그 다음에 수학, 과학 2문제. 이렇게 나와야 균형이 딱 맞거든요. 맞는데 지금 여기서 깨트려졌어요. 지금 사회가 1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1문제도 지금 혼자 다 먹지 못했어요. 지금 바음린드한테 뺏겼거든요. 바음린드한테 지금 꽤 많은 점수를 뺏겼어요. 뺏긴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고. 음악, 미술, 수학. 수학이 이번에 또 엄청 낸 거죠, 이번에는. 수학이 10점 나온 적은 없어요, 이제까지. 수학만 10점 나온 적. 그러니까 늘 수학 5, 과학 5를 갔었지, 또는 19년 출시에 수학 5, 과학 10을 갔었지, 이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다시 5점을 냈고, 교육과정은 다 나올 만한 것들로 나왔습니다. 됐고, 이렇게 유형 전체를 살펴보고요.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좀 당황스러웠죠. 고시문을 안 건들 것 같았는데 마지막 한풀이를 하듯이 또. 그래서 이런 고시문 문제는 제가 해설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찾아서 보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유아에 대한 이해. 제가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렵게 생각을 해서 평가에 있는 모든 항목을 다 살펴보나?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평가 결과의 활용이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그 유아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내는 것들인데, 유아에 대한 이해는 마지막에 그 관찰 방법, 지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 개선. 운영 개선은 뭐예요? 지금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서 이제 이걸 통해서 그 모래 놀이장을 넓힌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부모 면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더니 좋았어요. 이 부분인데 앞뒤로 조금 섞여도 상관은 없겠죠. 이런 내용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빈도사건 표지법은 너무 쉬웠어요. 그쵸? 어려운 걸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출침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추가된 거. ABC에서 추가된 게 뭐냐라고 했어요. 체크해서 ABC로 오면서 추가된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ABC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ABC의 장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체크는 B밖에 체크를 안 하는데 ABC는 A랑 C도 알 수 있어요가 정답이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전후가 나오면 더 좋겠고요. 마치 예전에 그 벌하고 귀납적 추론 비교하면서 벌은 과거의 행동을 비판하지만 귀납적 추론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원인만 이야기해도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물론 전후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원인만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솔직히 빈도사건 표지법은 이게 제가 여기 관련 문제들을 좀 노는 이유가, 일단은 여기 수강하시는 선생님이 이미 실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답을 맞춰보기 위해 온 선생님도 있고요. 이게 A 선생님이고, B 선생님은 뭐냐면 이 강의는 추후에 초수 선생님들이라든가 이 기출을 알고 싶어서 보시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서 균형을 맞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어도 안 되고 여기에서만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관련 문항들은 그냥 요렇게 출제가 됐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빈도사건 표지법은 누구나 내는 문제고 누구나 예측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게 특수 2019년 문제거든요. 2019년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과 빈도사건 표지법의 장점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뒤집은 것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특수에서는 이거 두 개의 장점을 물어봤는데 우리는 추가된 게 뭐냐라고 거꾸로 물어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특수 2019년 문제랑 같은 문제예요, 이거. 그렇죠. 빈도사건 표지법 쓰는 것도 똑같고 ABC 사건 표지법의 장점을 쓰는 것도 똑같고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 사회성 측정법. 사회성 측정법은 늘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회성 측정법을 정말 이렇게 막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포위됐다. 너희는 포위됐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갈 줄은 생각을 못했네. 근데 빠져나가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무조건 사회성 측정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해서 여기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별로 의미는 없는 문제거든요. 1번의 1번 문제는. 진짜. 1번의 1번 문제는 선생님들이 그냥 표를 읽는 능력만 본 거예요. 그래서 다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로축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세로축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가로축, 세로축 동시에 포함해도 되고요. 고리바 이런 단어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이게 뭔 의미가 있는 시험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사들 내는 거 피해가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피해가면 안 되죠. 그냥 쌍별 비교법이나 이런 걸 가든가 인기야 고리바로 가든가.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2번 실시한 이유를 사회성 측정법의 목적을 고려해 한 가지 쓰시오. 이 문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뭘 알 수 있다? 상호작용을 알 수 있다. 상호관계를 알 수 있다. 교우관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서술형 문제는 진짜 답안 범위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목적이 꽤 많아요. 그렇죠? 사회성 측정법의 목적이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의 패턴, 그리고 친구 관계, 상호작용.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이걸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1번의 1번 문제는 되게 당황스럽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실제로는 그냥 사회성 측정법이 뭔지만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당황하는 문제긴 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문제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황스러운 문제지. 그리고 그걸 또 1번, 2번 이렇게 연속 우리한테 타격감을 줬잖아요. A1번, A2번이 약간 타격감을 주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당황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문제는 큰 문제는 없었죠. 2번 문제는. 네. 2번 문제. 2번 문제는 넘어갈게요. 2번 문제는 특정 또래 그룹이 형성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이고 노류 유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을 고르시오. 반복해서 했을 때는 반복하여 관찰한 내용 분석할 때는 관찰자 내 신뢰도. 이거는 2019년도 문제랑 너무나 똑같은 문제인데 이건 좀 성의가 없지 않았나 싶네요. 그 다음 해설지를 좀 보면 7페이지. 7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찰자 내 신뢰도와 관찰자 간 신뢰도가 있어요. 이건 늘 설명드렸던 것들이니까 관찰자 내 신뢰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관찰이 올바르게 그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됐고 밑에 보시면 너 왜 관련 문항이 아닌데 왜 갖고 왔냐라고 하니까 그냥 억울해서 갖고 왔어요. 이거는 전혀 맞추지 못했는데요. 억울해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까지 커버를 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빠져나갔어요. 일단 8페이지. 됐어요. 그리고 8페이지 해설지를 좀 연속하면서 보면서 3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언제 나오고 안 나왔다고 했냐면 13년도 출시 이후로 강간 무소식인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1회 모의고사 때 이거 3개를 동시에 다 쓰게 만들고 개념 설명까지 다 쓰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꼭 알고 가자. 네. 그래서 욕도 먹었죠. 왜 갑자기 3개를 다 물어보냐. 하나만 물어보지.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나선형적 조직은 나선형 조직이 13추에 나왔고요. 13추에 나왔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나와 있었던 계속성의 원리 같은 경우도 13년 추신가? 추에 나오고 단 한 번도 안 나와 있던 세트거든요, 이게. 보시면. 그래서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이 방대하지만 결국 나오는 거는 교육과정의 유형, 개념과 유형과 구성요소에서 목표, 그 다음에 유아교육 접근법, 유아교육 프로그램 사실 이게 진짜 안 나오는 데거든요. 지난번에 조금 굉장히 새로운 유형으로서 뭐가 나왔지? 레지오 에밀리아랑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접근법이 굉장히 이거 2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거고, 이제 보통은 2, 3에서 머무르죠. 진짜 이상하면 변산 한 문제 내는 거고. 무슨 몇 공화국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2개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개념과 유형에서 나왔는데요. 이건 늘 나오는 데니까요. 이거 나오는 나왔고, 이게 2019년도에 콜버그에서 한 번 낸 이후로 넘어가서 교육 목표에서 이번에 안 나왔고, 이제 타일러의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에서, 이거 흔들려? 내가 쳤나, 이걸? 네. 이걸 치니까? 네. 그래서 선정하고 조직을 해 나가는데, 넘어가서 여기서 계속성, 계열성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기출은 보면 나왔던 데서 또 내는, 그죠? 그래서 통합성을 내도 되는데, 굳이. 네. 그래서 다시 계속성을 물어봤고, 나선형적 조직을 한번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다시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랬죠. 기출이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다시 동심원적 조직을 출제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밑에는 교수학습 방법, 이거는 그냥 고시문이죠. 고시문인데 요 정도는 암기를 안 해도 실내 활동에 반대말 적으면 되고 정적 활동에 반대말 적으면 되고, 그죠? 개별 활동만 좀 적기 어려웠겠다, 그죠? 반대말이 딱 아니라서. 그거 외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동심원적 조직도 되는데요. 또 그 방인옥 교수님 책에 보면 수평적 확장 조직이라고도 말씀을 하거든요. 원은 전체를 그리기가 좀 칸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딱 원의 그 중간만 부채꼴 모양으로 그려서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평적 확장 조직까지 정답 범위 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의 원리. 교수학습의 원리는 우리가 계속 출제를 드렸잖아요. 여기는 뜰리면 안 된다고. 기출이 밭이니까.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은 나올 만한 데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딱히 기출 범위 내에서 벗어난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평가 1번 문제. 1번 문제에서 벗어난 문제가 우리한테 조금 타격감을 줬던 게 고시문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출제할 줄 몰랐지. 그냥 괄로 쳐서 뭐 살짝 물어보는 정도로 낼 줄 알았는데 막판에 이렇게 교육과정 개정이 되는 막판에 이랬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2번에서 사회성 측정법이 좀 다른 방식으로 출제됐다는 거 하나. 3번 교육과정은 그냥 그대로예요. 냈던 문제 그냥 그대로 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실수했었던 게 201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딴 방식으로 출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기억 다음에 니은이고 니은 다음에 디귿이었지. 기억 다음에 기억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이게 편집이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국가고시가 어디 있어요. 밑줄이 달라지면 기호가 달라지는 게 상식이지. 수능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고시의 공통점 아닌가? 이거 밑줄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 여기서 달라지게 한 다음에 기억 니은에 공통된 거, 디귿 리을에 공통된 거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밑에 안 보고 흥미의 원리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기억이 2개네요. 기억이 2개. 그죠? 기억이 2개다 보니까 흥미의 원리가 안 되는 게 밑에 있는 기억이, 그렇잖아요. 밑에 있는 기억이랑 연결을 지어버리면 이 두 아이의 개별성을 따졌다는 게 되는 거니까
흥미의 원리가 안 되겠죠. 저도 처음에는 막 빨리 답안 올려준다는 생각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잘못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속을 택하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도 보니까 많이 실수했더라고요. 제가 선생님들 답안지 몇 개를 받았는데 흥미의 원리를 많이 썼더라고요. 기억 니은으로 본 거죠. 어쨌든 간에 개별화의 이거 위에는 개별화에 됐고요. 그 다음 밑에 니은하고 니은도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서로 모둠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게 집단 역동성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집단 역동성의 원리와 나왔던 것도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서 출제됐던 게 동시에 나왔고 뭐 상호작용의 원리라고 적어도 됩니다.